한화투자증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는 세금 아끼는 길 세무로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어느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세무로의 진행을 맡고 있는 분당 WM센터 이주석 PB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핫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발표된 감액배당에 대한 세제 개편안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오현경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오현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최근에 메리츠 금융지주, APR 등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통해서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을 하면 과세가 되지 않아서 많은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으로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정확히 뭔가요? 이름만 들어보면 마치 감액을 해서 배당을 깎아먹는 느낌인데 막상 감액배당을 한다고 하면은 주총안건에만 올라가도 주가가 들썩들썩 거리더라고요. 예, 이름만 들으시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준비금이란 회사가 주식을 증자하면서 발생한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 합병, 자기주식 등 자본 거래를 하면서 발생된 잉여 자금을 말하는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회계상 자본의 분류와 상법을 비교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회계상 자본 분류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익잉여금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법에서는 회계상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이라고 부르고 이익잉여금 중 법정 적립금을 이익준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과 이익준비금을 합쳐서 법정준비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준비금에 대한 내용이 상법 461조의 2에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회사는 법정준비금이 회사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배당 가능 이익으로 옮겨서 해당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배당은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받는 이익인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받는 것이고 감액배당은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을 재원으로 받는 것이군요. 그래서 같은 배당이라고 하더라도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 방법이 달라지는군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말합니다. 즉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창출한 수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개념이라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과거에 주주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자본 거래를 통해 형성된 자금을 줄여서 주주가 투자한 원금을 돌려준다는 개념이라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본의 여러 칸 중에서 자본준비금 칸의 재원이 배당 재원인 이익잉여금 칸으로 가는 것이고 이익잉여금 칸에서 배당이 지급되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결국에 배당금 재원은 이익잉여금 칸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자본준비금 전입분과 그 이외에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구분하게 될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기재부와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배당하는 경우 배당 재원을 특정할 수가 있고 당의 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특정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받은 배당의 재원, 과세 여부 등을 확인하시려면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공시자료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세무사님. 그럼 이번 세제 개편안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요. 혹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법인세법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취득가액 한도로 비과세해준다는 내용과 취득가액 조정 규정을 소득세법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은 대주주, 소액주주 상관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주식 양도소득 부과 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 그 다음에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세무사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침 이번 세제 개편안 문답 자료에 사례가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취득가액 범위 내로 감액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주주 1의 A 상장법인 보유주식 평균 취득가액이 2만 원이고 A사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 주당 2천 원일 때 주주 1이 보유하고 있던 평균 취득가액이 2만 원에 2천 원을 차감한 18,000원이 됩니다. 이때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추후에 A 주식을 양도할 때 2,000원만큼 양도 차익이 증가하게 되고 감액 배당으로 추가로 과세되어야 할 금액은 없으므로 배당 소득은 따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취득가액을 초과해서 감액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주주 2의 비상장법인 보유주식 평균 취득가액이 1,000원이고 B사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 주당 2,000원일 때 주주 2가 보유하고 있던 취득가액은 1,000원에서 1,000원을 차감해서 0원이 됩니다. 이때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추후 B 주식을 양도할 때 1,000원만큼 양도 차익이 증가하게 되고 남은 1,000원은 더 이상 취득가액을 차감할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하는 것은 주식을 취득할 때 투자했던 자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취득가액에서 차감을 하고 이렇게 차감한 부분은 이후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개념으로 과세되는 거네요. 그리고 취득가액을 초과해서 배당이 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니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네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생각해보니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상 과세 대상인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예, 저도 그 부분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한데요. 아직 구체적인 실무 지침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법이 개정되고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객들이 여러 증권사에서 주식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각 증권사별로 주식 내역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대상 고객을 먼저 선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정이 된다면 구체적인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세무사님, 세법 개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7월 말쯤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각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 예고기관을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확정된 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의원 입법안과 함께 심사되며 제출된 법안은 소관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법안 내용이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국회는 12월에 끝나는 만큼 법안 개정안 통과 여부도 12월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법안은 보통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됩니다. 세무사님, 그렇다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예, 통상적으로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개정사항은 시행령으로 국회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공포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까지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과 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웠는데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3가지만 짚어주실 수 있나요? 예,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감액배당은 주주 납입 자본의 반환으로 원래 비과세다. 두 번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과세될 수 있어서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 변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세법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추후에 변경될 수 있다. 입니다. 연말까지 개정안의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오현경 세무사님을 모시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절세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 아끼는 길 세무로 저희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